sexy me. Why so serious? 네,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나는 뉴스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이주형님이 추워서 입이 얼었나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 실수를 했더니 이렇게 따끔하게 또 지적을 해주시네요. 입이 얼은 건 아니고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를 할까 편안히 주무셨습니까를 할까 하다가 아바바바가 되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햇살 좋은 아침 닉네임 쓰시는 분이 일어났습니다. 추위 조심하십시오라고 하셨는데 오늘 새벽 아침 춥네요. 네, 뉴스 안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침 기온 최저 기온이 영하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신우님도 겨울이 다시 오나요 하셨는데 오랜만에 꽃샘 추위가. 근데 예전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닌데 요새 너무 훈훈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야, 어제가 어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5119님 제가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고니부와 함께 시작해요. 날씨는 약간 춥지만 아주 기다려지네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신 만큼 또 알차게 한번 꾸며보죠. 자, 신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열발전소 지진 유발 관련 헤드라인들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경제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네, 일단 포항 지진을 유발했던 이 지열발전소 그 책임에 대해서 연일 시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정부 용역 보고서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열 발전하기 위해서 물 주입하면은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이게 정부가 간과하고서 사업을 진행해서 대규모 지진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싣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예측한 대로 물 주입이 이제 2016년 1월부터 이뤄졌는데 그 이후에 포항 지진 전까지 발전소 부지 인근에서 96번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련 헤드라인들을 살펴보죠. 먼저 경향신문은요. 지역발전 지진 유발 박근혜 정부 알았다. 동아일보는 헤드라인 이렇게 뽑았습니다. 지열발전된 지진 위험 경고 외면한 정부. 2013년에 정부의 용역 보고서가 있었다. 이때 당시에 정부는 박근혜 정부 지금 경향신문에서 지적한 대로인데 이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 보고서를 대충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함께 나오고 있는 스위스 바젤 지역의 지열발전소 또 그것도 지진이 있었다라는 맞아요. 예. 그 사례들까지 보고가 돼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었다라는 부분을 신문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 관련 소식들 다루는 신문들인데 일단 최저임금 관련한 내용을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부른 12월의 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여기에 부담 느낀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작년 연말이죠. 12월에 문을 닫거나 직원들을 대거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서 통계청 데이터 분석 결과를 입수했는데 그 결과도 함께 실었습니다. 자료 보면은 일하는 곳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져서 원치 않는 퇴직을 한 사람이 16만여 명이었다. 그러면서 전년도가 12만 명이었으니까 35% 늘었고 아예 문을 닫은 자영업자도 한 2만여 명 정도 됐는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7.3%나 급증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대정부 질문 어제가 이제 경제 관련된 분야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여기저기 신문에 많이 보이는데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최저임금 선의 피해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에는 명과 암이 있는데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정책이 더 정교해져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네. 이런 의견들까지 필요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대정부 질문의 내용들을 중앙일보도 싣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교일 요즘 기업하기 어려워 홍남기 맞다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대정부 질문 어제 셋째 날이었고 경제 분야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거센 질타 쏟아냈고 이낙연 총리도 정책 후유증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헤드라인에도 보셨겠지만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나라가 현재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이 맞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제 정책에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겠죠. 지금 예컨대 결과를 보고 뭔가를 시행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나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고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남기 부총리나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정에 있으니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겨레 헤드라인 보죠. 여순 사건 희생자들 71년 만에 재심받는다입니다. 이 여순 사건은 잠깐 설명해드리면 1948년에 전남 여수하고 순천에서 일어난 거죠. 10,000명이 넘는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무고한 누명으로 사형당한 희생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난 거고요. 재심 결과에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 법안 처리도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가족분들이 뭐 감격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또 역사가 제대로 서야겠죠. 네. 그 우리 역사의 어두운 부분들인데 그 재심이라는 건 뭐 3심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끝난 상황에서 아주 부당한 부분이 있었을 때 네. 다시 청구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여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뭐 당시에 사형당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법 당국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까지 된 것인데 영장조차 없었대요. 22일 만에 이뤄졌더라고요. 22일이면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심이 선고됐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뭐 유적이죠. 네. 이게 지금 복원이 됐는데 원형하고 다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 한국일보가 다루고 있고요. 20년 세월 225억 투자한 국보 미륵사지 석탑 복원 축석 방식 문제 원형 훼손이라는 긴 제목입니다. 교과서에서 아마 배웠던 기억 나실 거예요.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탑입니다. 저도 예전에 가봤더니 거의 뭐 터만 남아 있고 밑에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문화재청이 이 석탑 복원하면서 구체적인 사전 검토 절차도 없이 축석을 해가지고 석탑 원형 구조를 망가뜨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축석이라는 건 맨 밑에 돌을 쌓는 방식인데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원 과정에서 여러 번 계획 바뀌었고 그런 만큼 작업이 일관성이 없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석탑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결과만 낳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신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교학사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이거가 이제 교학사가 한국사 수험서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려 있어서 지금 논란입니다. 네. 그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라든지 향촌의 변화 설명하는 부분에 그 사진이 실리게 된 건데 2010년에 방영된 드라마 장면의 한 출연자 얼굴을 노 전 대통령의 얼굴로 바꿔서 합성한 사진이에요. 그 드라마가 추노죠? 추노,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7개월 동안 이런 사실 전혀 몰랐다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급하게 출판하던 과정에 나온 편집자하고 검수자의 실수였다. 교학사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현재 책 판매 중단하고 시중의 책도 모두 걷어서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무현 재단 측에는 전화로 사과했고 나중에 직접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종종 방송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는 이런 우리 흔히 말하는 일배 사진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런 이미지들이 사용이 되어서 물의를 일으킨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뭐 제작진들이 사과만 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제재도 받긴 받아요. 네, 그런데 이건 교과서고 수험서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 뭐 7, 8위권에 교학사라는 단어가 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토픽은 유시춘. 네, 지금 EBS 이사장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이 대마초 일반입으로 징역 3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뭐 어제 뉴스토픽 이름에 계속 올라왔고 더불어서 이제 유시민 작가 이름까지도 함께 거론이 됐는데 이 아들이 지난 2017년 11월에 대마 9.99g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접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1심 뒤집고 징역 3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실형 확정하면서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그 부실 검증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누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또 유명한 교수님이기도 하셨는데 또 이 가족이
저지른 일종의 범죄겠죠. 네. 이 범죄 때문에 또다시 이름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군요. 자, 다음 토픽은 전두환 낙찰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두환 씨가 낙찰된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예, 그 집이 낙찰된 거죠. 미납 추징금 환수하기 위해서 이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붙여졌는데 드디어 낙찰이 됐습니다. 사실 5번 실패하고 6번째 만에 낙찰이거든요. 이제 가격 궁금하실 텐데 이 51억 3,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근데 최초 감정가가 102억 3,200여만 원 정도 돼서 절반 가격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2천만 원 정도 높은 값 부른 입찰자 한 명이 낙찰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씨 부부가 과연 이 집에서 나갈 것이냐. 안 나가면 소송 걸어야 되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을지 이것도 미지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낙찰이 된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다면 이걸 왜 샀는지 궁금증이 제기가 되는데 현재로선 누가 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유찰이 됐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낙찰은 이번에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단어들이 어려워요. 뭐 명도 소송이라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소송들이 또 이어지게 될 텐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소유권보다 점유권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소유가 나한테 있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내쫓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아마 알면서도 이거 낙찰한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궁금해하는 낙찰 겁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냐가 지금 또 많은 관심사인데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전두환 씨 측 인사가 아닐까 뭐 이런 추정들도 나오고 있던데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토픽을 더 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버렸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